48강 유치권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 1번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조문 보시면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랬고 이제 앞으로는 유가증권은 빼고요. 이제 물건 이렇게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천하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에 만족을 얻을 때까지 시계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는다. 시계 동산이죠. 건물 공사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2번 유치권은 무엇보다도 물건을 유치하여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 유치장에 가두는 것처럼 손아귀에 딱 움켜쥐고요. 안 주는 거죠. 즉 통상 물건의 사용수익의 전제가 되는 점유를 빼앗아 버려가지고 점유를 가져서 사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 시계 지금 수리 맡아버렸으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시계 사용 못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말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한다. 이와 같이 하여 유치권은 담보적 작용을 한다. 3번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것이 다른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의하여 강제 집행이 되어도 자 경락이 됐다. 그래도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채권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 절차상의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요 배째라고 누워있는 단순 무시간 권리여가지고요 민사집행법 91조 5항 나와있죠. 우리 저당권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것을 떠 안아야 된다.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가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서는 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다음 5번 이와 같이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물권적 유치 권능 즉 대세적 인도 거절 권능 모든 사람에게 인도를 거절하는 권능을 중심에다 놓고 그 외에 경매 청구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유치권자의 채권의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물권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담보물권은요 이제 4 플러스 2의 권리이다. 이 4가 뭐냐면 담보물권의 통유성. 그게 뭡니까? 부수불문이 되겠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4개의 공통되는 성질과 그 다음에 여기 2개의 핵심 권리, 핵심적인 권리로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담보물권은 무엇하기 위해 있는 거냐?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 어디에서 우선 변제받느냐? 경매 대금에서. 경매하려면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 또는 청구권. 네, 이러한 핵심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이 없다.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뭐는 남아있다? 네, 경매 신청권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요 경매해가지고요 환가가 되더라도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좋게 빚잔치 하는 겁니다. 안분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그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예외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그랬고 이 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겁니다. 간이변제 충당. 요거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간이변제 충당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 시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경매로 가려고 하면은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요. 경매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인의 평가득에 의해서 법원에다 청구를 해가지고요.
시계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물로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거. 요걸 요렇게 시계 소유권 가져간다. 다음에 이제 과실수취권은요. 과실수취권은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 현명한 유치권자. 자, 유치권자가 배째라 들어 누워가지고요. 유치권을 행사를 해봐야 현찰 들어오는 건 당장은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현명한 유치권자는요. 그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임대차를 하는 겁니다. 임대차.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자,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를 못 받아가지고 을이라는 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누워있어 봐야 현찰 생기는 게 없는 거니까 이 소유자인 갑,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임대차를 해준다는 거예요. 임대차. 병한테. 그러면 이 병이 요거를 직접 점유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간접으로 점유하게 되고요. 간접 점유로도 당연히 유치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차임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권의 법적 성질. 유치권은 물권이다. 민법은 이를 단순히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물권으로 구성을 하였다. 따라서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대세적 효력을 가져서 그 채권의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를 대항할 수 있다. 물건은 소유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시냐면요. 자기 시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수리 맡길 수도 있는데 친구 시계, 멋진 시계가 있어가지고요. 친구 시계를 빌려차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 수리업자는 친구 있죠? 시계 소유자. 네, 그 친구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 유치권은 목적물의 반환 거절을 통하여 유치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우선 만족을 도모하는 담보물권이다. 주인이 사용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변제하게.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거. 그러나 유치권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능은 없다. 우리가 조문하게 하겠지만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인도를 거절할 뿐이지 그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금 현명한 유치권자는 승낙을 받아서 대여하는 겁니다. 임대차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우선 부종성이 있어 가지고 유치권의 성립 전속 소멸은 피담보 채권에 그것에 달려 있다. 즉 피담보 채권의 성립 전속 소멸에 달려 있다. 그 말은 자 시계 수리비 변제하면 유치권 소멸합니까? 네, 부종성, 운명 공동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유치권도 소멸하게 된다. 또한 불가분성이 있어서 유치권자는 불가분성 나오면 전부라는 단어가 2번 나와야 되죠.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시계,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치권에는 우물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저당권에서 인정되는 물상대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상대의라는 것은 가치 변형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으니까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4번. 유치권은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어떻습니까? 1억 빌리면서 의사로 그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죠. 그러나 시계 수리비를 생각을 해보시면 소유자의 의사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담보물권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등기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점유 요건과 채권 요건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자, 점유 요건과 채권 요건이 있다. 그런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법 조문에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320조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점유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이번에는 2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하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면 안 된다는 거죠. 점유 요건이. 또 하나 1번 1항 보시면 타인의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점유를 수식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점유 요건, 불법 행위로 인하지 않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 이게 점유 요건입니다. 이제 채권 요건은 채권 앞뒤로 해가지고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이게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요건은 이제 다음 강의 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치권을 취득하려면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다. 현명한 유치권자 임대차에 가지고 간접 점유하고 있죠. 네, 그때도 인정이 된다. 또 여기서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무방하다. 친구식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빚과 소금 교회 사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교회 이름이 빚과 소금 교회였는데요. 방금 유치권에서 점유는 간접 점유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했는데 누가 여기를 직접 점유를 하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한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 지금 유치권은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해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 채무자가 어떻습니까?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최종 정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유치권에서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지만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가지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으나 여기도 먼저 확인돼야 되고요.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을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나와 있고요. 다음에 2번 한편 점유는 피담보 채권의 발생 시 또는 그 이행기에 갖추어져 있을 필요는 없으며 채권 취득 또는 이행기 도래 전에 이미 또는 그 후에 비로소 점유를 취득하였어도 유치권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4월 1일 날 채권이 먼저 발생을 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때의 예는요. 개한테 물렸다라든지 우리 판례사는 주인이 말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그 농작물을 뜯어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 인정이 되는데 개한테 물렸는데 바로 개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만약 그 후에 6월 1일 날 애의 점유를 취득을 했다. 판례사안에서는요. 그 농작물을 뜯어먹고 그 말이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 주인이 우연찮게 요걸 딱 문을 닫아가지고 점유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됐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시계 수리를 맡겼죠. 그러면 시계에 대해서 점유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리를 해서 6월 1일 날 시계 수리가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채권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돼도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한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러니까 점유 먼저 전에 채권이 먼저 발생했죠. 그 후에 그 건물에 점유를 취득을 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다음에 3번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에서는 안 된다.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개시, 즉 시작되는 경우는 물론
점유자가 채권을 취득하는 때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원래는 임대차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개시할 때는 적법했죠. 근데 임대차가 다 끝나고 적법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수리를 했다라든지 비용을 투입했다.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판례는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 갑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둘 간에 소송에서 붙게 되면 갑이 을의 점유가 불법 점유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을이 갑에 대해서 자신의 점유가 적법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가. 을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점유자는요 여러 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추정되는 사람은 나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 갑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판례 읽어보시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 다음 판례도 기출 판례인데요. 이건 어떤 사안이냐면 물권적 청구 생각해 보시면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을 했고 이거를 공사한 병이라는 친구가 지금 공사비를 못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무단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하죠. 그랬을 때 이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내쫓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병은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이 논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점유자가 자 병을 생각하시고요. 건물의 원시득자 을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무단 건축물이라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뒤집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유치권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